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의혹인데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만남 직후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움직이고 만남 한 달도 안 돼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결정을 했다는 건데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이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출퇴근길 촬영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내란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부승찬 의원은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국민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법원은 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퇴근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비판에 나섰는데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탓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부터 변동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싼 차가 됩니다. 또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억류 사건에 대해선 여야 가리지 않고 질타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연행 과정에서 쇠사슬과 발목 수갑의 등장입니다. 명백한 가혹행위고 반인권적 행태로 미국 당국은 당연히 공개 사과해야 마땅했었다. 국회는 내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가는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건으로 2년을 구형받은 데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배우자가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기도 한 나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는 건 부적절하다며 여당 주도로 부결시킨 건데요.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기국회 개원 2주 만에 법사위 안건으로 올라온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권. 민주당은 시작부터 나 의원이 간사를 맡으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를 지적하며 선임을 반대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법사위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을 했고 특히 나 의원이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 간사가 가당키나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 기록까지 나오고 있는 이 현역 의원이 사실상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무슨 야당 간사 선임을 가지고 토론까지 하냐며 이 자체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으로 2년 구형받은 게 문제면 이재명 대통령은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형받은 것이 간사를 못할 사유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결국 나 의원의 간사 선임권은 무기명 투표에 붙여졌고 총 투표수 10표 모두 반대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신 민주당의 의회 독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대표
격인 간사마저도 좌지우지하면서 의회 독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서 지난 8일 추미애 위원장이 간사 선임 권한을 임의로 무력화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자, 그럼 법조팀 구민지 기자에게 이 사안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통해 통일교 현안 등을 챙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고 실제로 대선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한 것도 권 의원이라는 거거든요. 또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를 끌어들이려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미 통일교 측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오면 이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수사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통일교 청탁의 윗선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내일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말을 했죠. 네, 권 의원 구속 여부가 이 한 총재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같은 날에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이나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 한 총재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가 같은 날 입장을 밝혔다. 자, 근데 만약에 이 특검 권성동 의원 구속 여부 결정이 되겠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이 권성동 의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나 이 여권 인사였던 현역 국회의원 여럿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나 조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우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이에 더해 윤상현 의원은 직접 출석해 조사도 받았습니다. 내란 특검에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종득,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VIP 경로설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순직해벽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다는 국면인 것 같은데요. 자, 법조팀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오늘도 혐의를 부인했는데 조국혁신당은 피해자 들으라는 듯 혐의 부인을 공표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입니다. 지난 4월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낸 지 5달 만입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와 12월 노래방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조국혁신당 당직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노래방 상황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손 치우세요 이러면서 팔을 탁 쳤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힘을 준 만큼 움찔 이러면서 약간 내려가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데다 동석자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김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MBC 추가 질의에도 성추행, 성희롱이 없었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당이 성비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외면했다며 탈당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지난 6월 김 전 대변인 제명 과정에서 외부기관이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결정을 수사기관이 내렸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을 향해서는 마치 피해자에게 들으라는 듯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이 공표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직격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행 상품 사이트에서
수백만 원의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피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무단 결제된 상품은 싱가포르 사파리 티켓으로 확인됐는데 보도 이후 같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달 초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여행 상품 판매 사이트인 놀 인터파크에서 상품 수백만 원이 결제됐다는 피해자들. 강원 원주와 광주에 이어 강원 횡성에 사는 박모 씨도 12차례에 걸쳐 총 700만 원을 결제당했습니다. 새벽 시간 같은 사이트였습니다. 핸드폰이나 카드 이런 거 전혀 분실하지 않았고요. 전혀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여행도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원어치의 상품은 여행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던 2가지 종류의 싱가포르 사파리 티켓이었습니다. 9월 초부터 2, 3일간 새벽 시간대 카드사 여러 곳에서 결제 대행사를 통해 해당 사이트의 상품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금융 관계자는 현재까지 최대 100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카드사들이 파악하고 있다고 MBC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문제는 수법인데 티켓 등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여행 상품 특성상 환불과 카드 취소가 어려운 점을 노려 티켓을 먼저 받아 되파는 수법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범죄 신고를 했음에도 카드사로부터 결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체 이자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결제하시고 그 범인한테 변제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서. 아직 어느 단계에서 정보 유출이나 해킹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놀 인터파크 측은 판매된 상품은 2022년부터 팔던 정상 여행 상품이고 부정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카드사와 결제사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직후 일부 카드사에선 부정 결제로 의심되는 대금 결제를 보류하고 연체 이자를 면제하겠다고 밝혔고 결제 대행사도 피해 예상 금액에 대한 정산 지급 보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